당대표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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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예, 당대표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국민 승리를 위한 귀한 말씀을 곧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준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연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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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큰 박수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시민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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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카메라맨 여러분 꼭 좀 내려주세요. 뒤에 전혀 안 보여요. 네, 우리 사실은 우리 취재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그 영상 카메라도 조금만 낮춰주시고, 그럼 저 뒤에 많이 보여서 좋습니다. 네네. 네. 확실히 보기가 좋죠? 네. 가까이서 우리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계절도 좋고, 꽃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인간 세상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행복하게, 희망 있는 세상 돼서 우리 밤새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상이 희망이 있어서 우리 자식들도 좀 많이 낳고 우리 주변도 좀 의지되고 그런 정말 대동세상 서로 의지하고 함께 손잡고 사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세상이죠? 네, 제가 청주를 며칠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전에는 마이크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아니요. 경제는 좀 괜찮아 보여요? 아니요. 우리 한반도는 평화롭고 안전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좀 어떻습니까? 망했어요. 안 좋은 게 많군요. 이게 다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우리 국민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믿고 정치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짧은 정말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한반도 안보 문제면 안보, 더군다나 거기 민주주의 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후퇴시킬 수 있는지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이거 일부러 하려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답니다. 요새 선관위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 강남 의뢰 우리 강청희 후보 공보물이 많이 누락이 됐다고. 하필이면 1번 후보 공보물만 쏙 빠져있대요. 집에 배달된 공보물 중에서. 그래서 한두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나 좀 신경 쓰지 뭐 대파를 선거 투표소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합니까? 그 선관위에서 해석도 이상하게 가지고 제가 다른 후보들 얘기하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괜찮아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유세차예요 이거? 이광희 얘기만 하라고, 이 유세차에서는. 뭐 그랬대요. 그래서 뭐 또 안 하면 또 괴롭힐 것 같아서 일단 이광희 지역이니까 이광희 유세차에는 이광희 얘기만 해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또 들어보니까 국정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해요.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내리기 전에도 누가 문자로 하나 줘서 신경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게 좀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정치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폐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파 얘기하다 말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바나나 값이 제일 비싸대요. 저는 바나나가 수입 물가인데 수입 소비품목인데 아니 왜 바나나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자도 제일 비싸대요, 세계에서. 감자도 제일 비싸고.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과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또 가짜 사과가 유행 아닙니까? 곧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큰절하면서 사과할 거다. 한번 봐주세요. 눈물 흘리고 막 혈서 쓰고 저번에 혈서를 쓴다는 거 아까 징kin가 그 가짜로 써가지고 그런 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사과 얘기는 곧 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눈물이 좀 약하고 선량하다 보니까 또 가끔씩 속기도 합니다. 많이 속았죠 우리?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눈물의 동정을 보이는 거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선량한 감성마저 악용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동정을 해야 되는데 눈물은 약자들의 눈물에 동정을 해야지 악어의 눈물에 동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좀 더 권력을 더 누려보겠다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잘못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망칠 테니까 권력을 더 유지시켜달라고 그런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눈물, 거기는 절대로 연민과 동정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하튼 얘기가 옆으로 사과 얘기하다가 가짜 사과까지 가버렸는데 여하튼 물가도 너무 높고 너무 힘들어요. 소득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수입은 똑같은데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월세 너무 많이 오르고 이자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원리금 받는 거 고생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써야 돈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요. 또 자영업자들도 쓸 돈이 없어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돈의 흐름이 멈추고 있다.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얘기하면 뭐 엄청나게 수학자들이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뭐 소수점 점점 찍어가면서 막 골치 아프고 경제 그럼 머리가 띵 하지 않아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경제 단순한 거예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고 시중에 돈이 안 돌면 돈이 돌게 하는 게 경제 정책이고 우리 서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고 부자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서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경제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돌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소비를 늘려주고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정책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우리의 주권을 이 나라 공화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 맡긴 권력으로 세금도 깎아주고 재정 집행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쓰니 모든 세금, 재정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정말 시중에 돈이 먹고 죽을래도 씨가 말라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는데 소비도 안 되고 매출도 안 늘고 그래서 다 죽을 지경인데 사람으로 치면 이게 심장은 멀쩡하고 피는 많아가지고 피가 남아서 피주머니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손발에 피가 안 돌아서 썩고 있잖아요. 이런 단순한 이 원리도 모르고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대요. 재정이 부족해서 R&D 예산 삭감해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자식들 잘 되라고 가진 거라고는 머리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열성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대학 보내고 학교 보내지 않았어요? 흉년 들었다고 학교 때리십니까? 재정 부족하다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연구자 과학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듭니까? 그렇게 돈이 부족하면 부자들 세금 왜 깎아줘요? 남들은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돈 번 에너지 회사들,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돈 번 회사들, 이 금융 대란 때문에 돈 번 금융기관들, 이런데 횡재세, 당신들은 국민들의 대다수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떼돈을 벌었으니까 그 떼돈 번 중에 일부라도 세금 좀 내서 다시 그 고통받은 사람들한테 되돌려주자.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서구 선진국은 다 횡재세 도입해가지고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이상하게 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들 감세해줘가지고 연간 세수가 수십조 원씩 줄어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돈이 없대요. 이 지역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1인당 25만원 정도, 가구당 100만원 정도를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우리 청주 사람은 청주에다 써라 라고 해가지고 청주의 골목에다 쓰면 골목 상권도 좀 살아나고 저 신우종합상사 이런 데도 좀 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경제 정책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우리가 권력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쓰라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소위 세금 요만큼이라도 깎아서 특본분 왜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수십조 원을 깎아줬다는데 1년에 여기는 혜택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오히려 월급 부정이 월급 봉투 그 투명하게 근로소득세는 더 올랐죠. 정책을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정부에도 수없이 많은 고급 관료들 학자들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냐 알고도 그러는 것이냐, 저는 둘 중에 하나 걸으라면 알고도 그러는 거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경제도 망쳤지요. 민생도 파탄나게 했지요. 어떻게 순방이 민생이다 그러면서 돈은 많이 쓰고 해외는 많이 나가는데 외교가 결국은 엉망이 돼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외교가 나빠져서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기업들이 활동해야 되는 경제 영토가 점점 줄어들어서 무역 적자가 세상에, 전에는 무역 흑자 세계 4대 5대 국가였는데 이제는 무역 적자가 너무 많아서 무역 수지 순위로 200위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북한보다 못하대요. 이러니 국내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를 엉망으로 하다 보니 수출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경제는 안정된 환경 속에서만 성장하는 것인데 이 한반도가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전쟁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화하고 전쟁 중에도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력을,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은 하되 그걸 과시하고 폼 잡을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평화정책을 하는 게 진정한 안보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깨 힘주고 겁줘가지고 인상 쓰고 대결적인 적대적 관계 유지하면 좋습니까? 힘이 있어도 뒤에 숨기고 살살 달래가지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게 진정한 안보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 죽고 말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살아남아서 이기면 좋습니까? 그거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거.